자, 이제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는 비법 7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저는 이 강의를 다른 데서 유료 강의로 들었던 강의 중에 이제 학원하고 같이 접목해서 정리해놨던 부분이고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간단하고 쉽고 바로 적용하실 수 있어서 오늘 준비한 강의, 유료급 강의니까 꼭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고객이 나를 떠난다, 안 떠난다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사람만큼은 영원한 내 편이야. 이 학부모님은 나의 영원한 찐팬이야. 라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특히 짬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람은 내 골수팬이지. 이 사람은 내가 뭘 해도 괜찮아. 오케이. 라고 생각하는 팬들이 생겨요. 특히나 브랜딩을 잘 하시는 원장님들은 그래도 다행히 제 팬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돈을 주고 그 가치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의 찐팬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착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학부모가 아니라 그래도 나를 조금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만큼은 날 배신하지 않고 내 진심을 믿어줄 거고 나한테 아이를 몇 년간 맡길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했던 많은 학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결론은 영원한 내 편이나 찐팬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멘탈이 편하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에 평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줄 사람도 안 생기고 너무 미워할 사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완전한 팩트는 고객이란 내게 현금을 지불하고 내 가치를 제공받는 사람이다. 그냥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제일 속 편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신규 고객만 관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규 모집에만 집중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것도 안 하시는지 이게 저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원장님들은 신규 고객을 관리하거나 신규 모집하는 건 안 해요. 어려우니까. 이거는 나중에 입소문으로 할 거야 하고 이제 재원생 관리를 나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재원생 관리라는 것도 요즘은 사실 다 잘해요. 정말 잘해요. 피드백도 잘 주고 정기적인 테스트도 잘하고 부모님 모셔다가 하는 이벤트도 잘하고 다 잘하긴 해요. 근데 오늘 포인트는 이제 퇴소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두자면 재환생의 이탈을 방지하고 재환생이 혹시 퇴소하더라도 여러분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원장님들이라면 교습소 1대1 방문 수업 아니면 뭐 강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끼리는 알아요. 얼마만큼 속이 까맣게 탔는지 알아요. 사실 우리 할 얘기 되게 많잖아요. 나름 한다고 했는데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 아예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상상을 뛰어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도 학원 하기 전에 뭐 이제 방문 수업, 그다음 공부방, 그다음에 학원, 그다음 조금 더 큰 학원 이렇게 진행해 왔지만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똑같은 환경 걸 두고 다양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학원생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명이라면 일단 학생 100명도 다 다른데 그거에 생각하는 엄마 100명도 생각이 다 다르고 요즘은 시시때때로 아빠들 연락도 오잖아요. 아빠 100명의 생각도 다르고 요즘은 또 엄마 아빠만 학원을 보내주냐? 그게 아니라 조부모 혹은 이모 삼촌들이 또 서포트해서 데리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도 다 다르고 이 사람들 뒤에 배경에 있는 이웃의 사람들도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하루에 수백 번도 저의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어느 날은 정말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했었어요. 원생이 한 100명 조금 안 됐을 때 공부방에서 제가 100명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으로 나갔는데 한 80명, 70명 정도 찍었을 때 내 삶이 초단위로 평가받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그게 좋은 말이든 혹은 뭐 좋지 않은 말이든 어느 날은 약간 공황장애가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뒤에서 또 해드릴게요. 어쨌든 하수들은요, 하수 원장님들이 있어요. 아직 싹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한 하수 원장님들은 이탈이 딱 예상되잖아요. 제가 그만둘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이 딱 생겼다. 엄마가 생겼다. 그러면 혼자 혹은 가족과 혹은 선생님들하고 뒷담화를 시작. 아니 내가 얼마큼 이렇게 해줬는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요즘 세상에 마면서 이제 막 뒷담화를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하수들이고 여러분과 저는 고수가 돼야 되니까 고수는 딱 예상이 됐다. 그럼 이탈 방지 비법을 착 실천하는 거 7단계를. 그리고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감정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선생님들하고 지나치게 학부모의 이야기나 학생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걸 저는 반대해요. 왜냐면 이제 그들 역시 저의 찐팬이나 저의 가족들은 아닌 거예요.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 뭐 믿지 마라,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어쨌든 나에게 찾아오는 고객에 대한 이야기인 거니까 하다못해 원장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누구 학부모나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원장이 먼저 막 나서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보다 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속이 썩더라도 이 열공창에서 대화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생님이나 혹은 뭐 학원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얘기하시는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이것 때문에 저 피부 오는 원장님도 되게 많이 봤어요. 나가서 이 선생님들이 배신하고 막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도 봤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고수니까 이제 이탈 방지 비법을 실천하고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감정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다. 저도요, 지금도 어떤 민원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분 나빠요. 속상하고, 아니,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꼭 이 시간에 나한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우기고 할 때는 속상하기도 하죠. 근데 그 속상한 감정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이 비법대로 실천을 해보고 그다음 뭐 주말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말에 생각 안 해버리고 이렇게 가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는 7가지 비법 중에 첫 번째 비법인데 이제 뭐야 다 아는 얘기 하실 수 있지만 첫 번째는 표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만인 고객이 왔다 혹은 전화했다. 그러면 이제 전화가 딱 걸리면 우리는 느낌적으로 알아. 얘 지금 나한테 불만을 제기할 거야. 라는 거를 이름만 봐도 웬만한 원장님들은 이제 딱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스마일 웃으면서 만났을 때도 딱 엄마가 이제 이미 얼굴에 딱 굳은 표정으로 막 들어오는 거. 근데 원장님 하면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웃어야 되는데 이 웃는 게요. 여러분 다 웃고 있는 거 같죠? 저는 사실 줌으로 여러분 보면 되게 무섭거든요. 다들 뭔가 화가 많이 난 얼굴이에요. 우리가 이 웃는 얼굴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특히나 나한테 불만을 제기하고 오는 사람한테 내 미소를 보여준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전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은 약간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연예인인 거예요. 연예인이 나갈 때 얼굴 찌푸리지 않고 연예인이 나갈 때 무릎 나온 추리닝에 찍찍찍찍 나가지 않고 연예인이 막 맨 얼굴로 안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해요. 뭐 연예인은 예쁜 사람도 있고 개성 있는 사람도 있고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불만인 고객이 오면 일단 웃는 표정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 주의할 점이 처음엔 웃는데 점점 표정이 이제 썩어간다 우리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끝까지 웃어요. 왜냐면 감정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얼굴이기도 하고 외모가 담은 고유한 느낌을 풍겨주는 것도 표정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는 실천파니까 알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실천하냐? 발음이 이자로 끝나는 말 있어. 이따가 강의 끝나면 한번 해보세요. 개구리, 오, 이, 뭐 이자로 끝나는 말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고 개구리 하고 15에서 30초 동안 한번 있어 보세요. 어느 한쪽 근육이 막 떨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평소에 안 웃은 사람이야. 근데 이거를 딱 15일 하면 얼굴 근육이 웃는 근육으로 바뀐대요. 저 아는 분도 제가 소개해서 그분이 이제 다른 학원에 간 거예요. 우리 학원 애기가. 근데 그 학원에 갔더니 그 원장님 화가 난 목소리, 화가 난 얼굴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뿐이 아닌데. 봤더니 표정이 조금 진지했던 거죠. 근데 엄마는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얼굴이 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표정 관리가 중요하다. 일단 이탈이 예상되는 고객 혹은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고객이 오면 미소를 짓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해결하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다. 100% 걸리죠. 하루는 참으세요. 두 번째,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비법이 뭐냐? 이거는 이제 수용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방어벽이라는 걸 깨버리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내뱉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빠 마음에 안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건 아니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왜냐면 우리는 아니거든. 우린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 대부분의 모든 민원은 학부모님들의 오해가 많아요. 우리는 진심을 다하기 때문에. 근데 부정적인 단어를 내뱉는 건 하수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진짜 최대한 진심으로 괜찮은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자, 내가 싼 김밥이 제가 맛이 없대. 저 사람이 내가 싼 김밥이 맛이 없다는데 이게 왜 맛이 없어? 내가 오이도 넣고 뭐도 넣고 뭐도 넣었는데 이게 왜 너한테 맛이 없어?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맛이 없다 그러면 일단 진심으로 그래 맛이 없었을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늘 억울한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한 건데 우리는 학원비가 끊기면 안 되니까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진심으로 괜찮은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실까 봐 시작하는 말을 제가 정해왔어요. 뭐냐면 누가 민원을 따다다다다다 제시한 거야. 고객의 이탈이 예상되는 사람이. 그러면 안 그래도 요즘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일단 이거 그냥 해버리세요. 그쵸? 사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말들을 막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항상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해요. 보통은 싫으면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도 요즘 정말 많은데, 우리 학원을 위해서 저를 위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잘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약간 한풀 꺾여. 저는 그래서 이 말을 항상 하거든요. 그날 진심으로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가 좀 중요하니까 졸리시면 진짜 눈 반짝 뜨고 들으세요. 이제 가치를 반드시 채워야 돼요. 여러분한테 돈을 냈다. 그럼 돈만큼의 가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자꾸 교육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제가 교육자가 아니라고 했지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는 교육 서비스업, 교육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돈 이상의 가치를 계속 줘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낸 돈보다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면 고객이 여러분한테 유지가 돼요. 원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낸 돈하고 가치가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할 때는 경쟁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당연하죠. 비등비등하니까 그럼 같은 돈에 더 잘하는 데는 없나? 이런 거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대박은 내가 낸 돈보다 가치가 덜 하잖아 라고 느끼는 순간 고객이 이탈해버려요.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의 고객의 뒤에는 대략 250명의 고객이 있다고 했잖아요. 야, 내가 다녀보니까 거기 별로야 라고 해서 말 퍼질 사람들이 250명 정도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생각보다 여기 이 부분을 정리를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낸 돈보다 가치가 계속 많아야 돼. 여러분한테. 그래야 고객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라는 거에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무조건 뭐 사주고 무조건 뭐 계속 퍼주고 막 이런 가치 아니에요. 얘네들이 원래 내려고 했던 돈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피아노면 당연히 피아노를 잘 치는 거고 공부면 공부를 잘하는 거니까. 그 잊으면 안 돼요. 고객에 낸 돈에 비해서 가치가 적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따지러 왔다. 그럼 우선 첫 번째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노력을 내가 해야 될지 생각해야 돼. 보통 사람들 이거 못해요. 원망하고 짜증 먼저 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10만 원 혹은 20만 원 혹은 한 300만 원 정도의 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자기하고 관련된 과목에 가르치시는 거에 미리 자료를 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자료가 지금 당장 어떤 것을 불만을 제기했을 때 그 가치가 허기져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치를 채워줄 수 있는 응급약, 응급약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흔하게 어떤 걸 주냐면 학원 알겠어요 어머니 그 이번 달 그냥 무료로 다녀요. 동생은 그냥 다니세요. 뭐 기타 등등 이번 달은 내가 실수했네요 어머니 뭐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무료를 되게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의 수업을 통째로 무료로 주는 거는 전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업장에 제품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파는 뭐 패키지 상품도 있을 거고 뭐 교재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도 공짜로 주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 색깔이 있겠지만 특히 업장의 메인 수업이나 메인 제품을 공짜로 줬다. 그럼 그 가치가 순식간에 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에 재구매해야 될 때 재구매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샘플 수업을 옛날에 했을 때 15분 정도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절대로 15분을 넘기지 않았거든요. 그 15분 샘플을 무료로 했었던 이유는 그 방문턱을 낮게 해주려고 여기를 참석하게 오는 거를 뭐 샘플 수업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15분 정도로 둔 거는 식당으로 말하면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상담하면 그 다음 친구들이 받을 수 없으니까 15분 정도 무료로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메인 수업과 여러분이 만든 메인 제품은요. 진짜 고가치의 상품들이거든요. 그거를 되게 함부로 그냥 주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당장은 오는 것 같아요. 그거 주는 한 달은 좀 오는 것 같고 한데 결국에 보면요. 꼭 공짜로 해줬던 애들이 말도 되게 많고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렇지 않나요? 오늘 거는 유튜버 같은데 절대 못 올리겠다. 그죠? 학부모님들이 보면은 안 될 것 같아. 자, 그럼 어떤 가치를 제공할까요? 이런 걸 막 물어보세요. 일단 혼자 학습할 수 있는 거 주세요. 뭐 피아노 학원이면 혼자 할 수 있는 악보나 음악 관련 자료들이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훨씬 가치의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 학원이면 공부 자료가 될 수 있고 뭐 우리나라 아닌 외국 경시대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미술 학원이면 저는 잘 모르지만 뭐 드로잉 기법이라든지 미술의 뭐 단계별로 아이들이 커가는 단계별로 필요한 미술의 어떤 것이라든지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운동이 사실 우리가 오늘 가서 그냥 태권도 시간 때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학년별로 어느 어디 근육을 발달시켜서 이 근육이 결국 이 아이를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각 학년별 무슨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가치를 주는데 여기서 대박 포인트는 혼자 딱 펼쳤는데 못하는 거. 어이씨,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런 자료를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수학 자료다. 최상의 문제 주는 거죠. 올림피아드 자료 막 줘요. 애들이 못 풀잖아요. 엄마도 아 이제 어려운 거지. 어떡하지? 이런 어려운 걸 배우려면 학원에 가야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혼자 하면 힘들겠다라는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료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엄청 뭐라 했잖아요. 줌 강의 쇼핑에서 벗어나라. 이런 거 만들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어디서 자료를 퍼왔어도 거기 껍데기를 바꿔서 맨투맨 혹은 무슨 음악학원, 무슨 수학학원 이렇게 테두리 씌워야 되잖아요. 겉표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런 자료들을 가치 있는 상품으로 파셔도 좋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그만두는 사람들한테도 공을 들이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저도 정말 가끔 하기 싫어요. 밉잖아요. 그만두는데 밉잖아. 내가 아니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근데 공을 들이는 사람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 많은 장사 중에서 교육 서비스업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아이가 나한테 왔을 때 나는 한 달치의 돈을 받았어도 이 아이에 대한 비전을 탁 갖는 거죠. 만약에 어떤 윤성이라는 아이가 나한테 왔어. 그럼 이 윤성이라는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컸으면 좋겠고 수학을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랑받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건 내가 벌써 심었잖아요, 걔한테. 근데 걔가 그만둬. 나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만두더라도 내가 심은 비전은 있으니까 공을 들여서 마지막까지 나는 이런 가치와 자료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탈이 방지가 성공이 되면 너무 좋은 거고 만약에 그 고객이 이탈을 하더라도 뒤에 250명 배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번째는 장기적인 관계로 만드는 연결고리를 여러분이 만드시면 좋아요. 원래 다른 긴 강의는 채팅창에 채팅도 많이 하면서 여러분의 잠을 깨워드리는데 지금 괜찮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 할게요. 시간이 우리는 너무 부족해. 그죠? 자, 뭐냐면 장기적으로 만드는 연결고리는 뭐냐면 학부모가 봤을 때 내가 장기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에게 만드는 거예요. 잠깐 보고 말 원장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저는 편지 쓸 때도 그런 편지 되게 많이 쓰는데 요즘은 좀 덜 쓰지만 손편지 이런 거 학부모님이나 혹은 학생 혹은 뭐 기프티콘 같은 거 보낼 때 멘트 써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쓰냐면 그냥 지나가는 학원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진짜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쓰거든요. 우리 보통은 지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학령기 때 잠깐 만나는 사람들. 그런데 아, 나 이 사람은 진짜 장기적으로 알고 싶어 라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이 나한테 공손해지는 거예요. 누가 갑이 되냐면 우리가 갑이 되는 거예요. 갑 마인드를 가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갑 마인드 갖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자꾸만 만나면 우리 을이 되잖아.
손을 내줬으면 좋겠고 다녔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갑이 될 수 있는 순간은 그 사람이 나를 장기적으로 알고 지냈다라는 거. 잠깐만요. 이거 하고 이렇게 되는 데는 방법이 되게 흔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전문가가 완전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나는 지금 공부방에서 나는 지금 1대1 수업을 하지만 이 사람이 그냥 공부방에서 애들 공부나 조금 가르쳐주는 동네 아줌마 중에 그래도 조금 똑똑한 사람이네? 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전문가 되셔야 돼요. 아주 작은 팁은 제발 공부방에서 수업해도 굽이 높은 슬리퍼를 신었으면 좋겠다. 옷을 반듯하게 입으셨으면 좋겠다. 바지보다는 치마를 한두 번 정도 치마 정장도 입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세미나 가실 때 세미나 가는 거를 흔적을 남겨라. 소통하는 밴드, 블로그, 인스타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전문가임을 알려라. 실제로 책도 많이 읽어라. 신문도 읽어라. 뭐 기타 등등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학부모님이 원장님을 딱 보면 아, 이 사람하고는 내 자식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좀 오랫동안 알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나를 전문가로 브랜딩 하는 데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장기적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혜택을 주냐면 이제 교육 자료를 나눠주시면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자료가 흔해 빠진 자료는 사실은 안 돼요. 제가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 중에 1강을 안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1강인가 2강인가에 구글에서 외국 자료 금방 퍼오는 방법 한번 알려드렸었거든요. 진짜 한 3분 만에 외국 자료 끌고 오기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게 어쨌든 좋은 자료를 만드셔서 그 자료를 장기적으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맨투맨 학원은 이제 부모님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일단 학원에 등록을 하시면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 채팅방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 거기는 맨투맨 학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좋은 학부모님들도 초대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의 큰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요. 지금 한 280분 정도 계세요. 원래 센터마다 또 훨씬 많은데 들어오고 싶은 사람 있고 안 들어오고 싶은 사람 있고 하니까 또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280분 정도가 매주 저희한테 교육 자료를 받으세요. 일단 수학 자료는 기본으로 드리고요. 뭐 영어라든지 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자료를 가급적이면 골고루 기획을 해서 드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정해서 수요일. 그러면 이제 수요일마다 자료 서치 담당하는 사람이 딱 자료 모아서 이제 거기다 올려놓거든요. 근데 저희 그만둔 어머님 중에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그만두신 어머님 있었는데 저 그 채팅방에서 안 나가면 안 될까요? 이러시는 거여서 아 당연히 안 나가셔도 되죠. 거기서 계속 교육 자료 받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기적인 관계로 계속 가는 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퇴소한 친구들도 퇴소자에 대한 관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한 자료를 주면서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무지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사실은 말이 아니에요. 말은 되게 일부분, 말을 잘하는 것. 하지만 말이 아닌 비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고객과 라포를 쌓는 방법도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고객의 이탈을 예상하는 고객이 이제 왔을 경우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착각하실까 봐 제가 밑에 가로 안에 넣어놓은 건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써야 돼요. 이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연습을 하세요. 저도 맨날 연습하고 있어요. 어쨌든 고객과 라포를 쌓는 방법이 중요한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보통 마케팅이나 뭐 이런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이야기기는 해요. 상대편의 팔을 살짝 잡으면서 얘기하거나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엄마 불만 때문에 왔을 때 저는 상담 오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거든요. 아 어머님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거나 아 아기가 작년에 한 해 놀아서 좀 그럴 수도 있지요? 하거나 팔꿈치 쪽을 살짝 터치하면서 얘기하면 상대편의 마음이 좀 풀린대요. 이거는 모션이나 이런 거 연구한 사람들이 한 얘기니까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보통은 팔짱 딱 끼고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어라는 비언어적 메시지니까 그때는 이제 커피나 혹은 자료를 주면서 이제 이 팔짱을 자연스럽게 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돼요. 이거 되게 많아. 예시가 진짜 많은데 오늘은 이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5번 과정까지 왔다. 그럼 이제 앉았잖아요. 아, 일단 나는 이러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와 하려고 했던 교육은 사실 이런 교육이에요. 난 이 아이와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어머니 혹시 그만두시더라도 혹은 이 교육을 이어가더라도 제가 이 자료만큼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순간 가치가 고갈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탁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주는 게 좋아. 나중에 드릴게, 내일 드릴게, 다음 주에 드릴게요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자료는 우리 누구누구하고 국제경시 나가면 3개 문제 해결력 키우려고 제가 모아둔 자료예요. 시중에 있는 자료는 아니죠. 참고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밖에서는 이 문제들만 해도 얼마에 판매가 되고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최소 몇몇 시간의 교육 세미나나 이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총 얼마를 내야 하는 아주 귀한 자료랍니다. 라면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7번. 자료를 주는 순간 사람들이 마음이 탁 풀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장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면서 이렇고 이건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에 있던 민원을 막 제기한다고. 그럼 그때 듣고 그건 그럴 수 있었겠네요. 그런 부분을 회의하고 한번 결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그럼 보통은 99% 이탈 방지가 성공이 돼요. 그러나 그 우리 예상 밖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예상 밖의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나가더라도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악성 댓글이라든지 악성 소문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적어도 퍼뜨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면 저는 다시 돌아오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원장님 나가서 몇 군데 가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원장님이 최고였어요 하면서 이제 또 되게 뻔뻔하게 오시거든요. 그래 보세요. 막 이러고 나가셨던 분들은 또 막 이러고 오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넘어가기 또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소심한 복수를 하는데 기간 한정에 대한 거를 좀 세워서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현재 우리 고객의 수업료는 뭐 36만 원이다. 그런데 이후 고객은 수업료 인상을 해버리고 이탈하면 이 한정되었던 수업료 할인 혜택이 바로 끊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등록한다. 그러면 인상된 수업료를 적용하는 거지. 아, 옛날에 다녔을까 우리 식구잖아 하면서 수업료를 할인해주지 않는 거죠. 물론 이 중에 몇몇은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서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되게 완전한 규칙으로 하시면 좋아요. 저는 수업료 얘기하는 게 늘 좀 어려웠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1인 학원장이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만 나중에 뭐 선생님을 저는 지금 12분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들이 생기시거나 이미 있으시면 수업료 공지 및 수업료를 걷는 건 믿을 만한 어떤 사람, 부원장님 혹은 뭐 실장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럼 쓸데없는 그 수업료에 대한 불안정한 것들이 좀 없어져요. 업무 분담이라고 하죠. 저는 이게 제일 좋아서 업무 분담할 때. 근데 이 중에서 너무 억지 부리는 사람이 있어. 진짜 생떼 중에 생떼. 뭐 어떻게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무료 자료나 무료 혜택을 아주 조금은 그냥 주세요. 그거 주다 보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아주 억지 부리는 사람들은 가거든요. 근데 있는 동안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이래도 저래도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 나는 정말 쟤네한테는 무료 혜택도 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거 7가지 방지 비법을 안 하고 싶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학원, 공부방, 교습소에 규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규칙 있으세요, 여러분? 마땅히 없을걸요? 나는 적어도 이런 규칙을 갖고 있고요. 이 규칙에 어긋날 시 학원에서 퇴소하게 됩니다. 라는 규칙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원마다 다른 규칙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규칙들을 세워놓으시고 입회 상담 시 이제 가이드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정중하게 그들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퇴소 사유를 원마다 만들어 두세요. 여러분이 정말 못 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두 개 정도는 만들어서 가이드로 두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퇴소생이 발생하면 어떻게 1분 남았어. 폐소생이 발생하면요. 여러분의 멘탈을 케어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애들이 퇴소했을 때 너무 충격적으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미 마땅한 사유가 있는 애들이 있어. 이사를 갔거나 애기가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났거나 하면 마땅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래 퇴소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닌 이상은 그리고 특별히 그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일주일을 잠 못 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그만뒀는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한 60, 70에서 100명 사이에 원장님들 계신가요? 그때가 진짜 인원이 안 늘어날 때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60에서 100명 정도 갈 때가 막 해가지고 80명 가면 다시 뭐 70명 되고 막 해서 90명 가면 다시 70명 되고 막 해서 100명 되면 아슬아슬하게 가면 또 막 90명 되고 막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퇴소하면 아 도대체 왜 퇴소를 하는 거야. 이거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밥도 못 먹고 막 잠도 못 자고 했었거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결정한 게 있는데 이제 친한 언니들이 결혼을 먼저 했던 저도 이제 지금 되게 연차가 오래됐지만 먼저 결혼했던 언니들이 나 언니 남편이 뭐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딱 얘기를 했더니 야 쓰레기만 아니면 되는 거야 이렇게 기준을 준 거예요. 아 남편이 쓰레기만 아니면 되는구나 라는 기준을 느꼈더니 그때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쓰레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생이 우리한테 왔다. 이제 여러분 원에 온 거예요. 그럼 내가 얘를 계속도 아니고 매일도 아니어도 돼. 딱 한 번이라도 내가 얘를 사랑했다면 그걸로 완전히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자라고 마음 먹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 먹으면 전 그날 이후로 잠을 잤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그 언니의 명언도 있었지만 이제 그때 읽었던 여러 책 중에 유영철 씨의 편지에 대한 책이었는데 이제 살인범이란 사실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연쇄살인범이었던 유영철이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어린 시절에 나를 사랑해줬다면 나는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멘트가 있었어요.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자라날 세대의 아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되도록이면 범죄자가 아니면 좀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렇게 느꼈죠. 그럼 나한테 왔을 때 단 한순간이라도 행복을 느꼈으면 그걸로 됐다. 사랑을 느꼈으면 걔는 적어도 범죄자는 되지 않겠구나. 잘 크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퇴소하더라도 일단 마음은 좀 편하죠. 같이 하는 선생님들한테도 말씀드려요. 퇴소하면 선생님들이 원장님한테 되게 미안해 하잖아요. 원장님 저 때문인가 봐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엄청 많지. 그러니까 네가 피드백 어떻게 줬어야지 어떻게 써야지 막 이렇게 많지만 그걸 다 가라앉히고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그 아이를 한 번이라도 사랑했으니까 우린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더 잘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최소의 가이드인 거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쓰레기는 정말 최소의 가이드. 그러면 최소의 가이드만 가지고 살면 당연히 발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아주 큰 철학과 비전을 가지시고 계셔야 된다. 이게 1번이고 그 다음 이 멘탈을 위해서 내려놓는 최하의 기준은 이제 너무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 안 되니까 이런 최하의 기준을 갖고 계시면 덜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저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습도 재정도 교육하면 반드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정말 유일한 방법은 학습을 꾸준히 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하고도 함께하고 있고 멘토의 학생들하고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숙제는 고객 이탈 방지를 하실 거잖아요. 이제 100% 방어하실 거잖아요. 그 가이드명을 하나 정하세요. 프로그램은 지금 안 정하셔도 돼요. 어차피 못해요. 힘들어서. 그럼 예를 들어 맨투맨 학원은 MSW 맨투맨에 오면 거미줄처럼 너희를 칭칭 감아서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지 뭐 이런 가이드명을 하나 정한 거예요. 그러면 딱 발생됐다. 그러면 단톡창에 쓸 수 있죠. MSW. 그럼 이제 선생님들하고 아 그래 멘탈을 유지하고 이 사람이 방지되는 것을 고객의 이탈하는 걸 방지하자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강의 끝나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학원에 고유 명사,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는 가이드명만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또 당연히 여러분이 써주시면 저 진짜 다 읽어봐요. 너무 재밌어서 힘이 돼서요. 그래서 그 가이드명과 정성스러운 후기까지 같이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그러면 사실 오늘 후기 선물을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고민할게요. 지금부터 고민해서 후기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